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1억 모아보면 깨기 싫어서 계속 모으게 됩니다. 사고 싶은 욕구보다 몇억 가지 모으는 목표도 생기고 노후에 편하게 살자라는 마인드로 바뀝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1억 이상 모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적금만으로 월급 모아서 1억이란 자산을 만드신 분 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일반 서민들 중에 보면 현금 자산 1억도 없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 예.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죠. 현금 누구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요. 이게 현금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게 아니 매달 월급 받는데 월급 받으면 현금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돈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생이나 수입은 없는데 자취보증금 포함해서 2초에 모았습니다. 오, 대단하시네. 대학생이면 돈 모으기 힘든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모으세요. 일단 간단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1억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8년 모아야 돼. 100만원씩 100만원씩 8년 동안 꾸준하게 모아야 됩니다. 이제 적금 넣어가지고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조금 넘거든요. 8년 동안 넣으면 80만원 10년입니다. 그러니까 80만원씩 매달 모은다는 가정하에 10년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다? 8년 동안 한 달도 안 그러고 난 100만원씩 꾸준하게 모아야 돼.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꾸준하게 해야겠죠. 경제활동 꾸준하게 해야겠지. 근데 요즘에 경제활동도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을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일단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돈을 모으기 힘들고 돈을 까먹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겠죠. 왜냐?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난 객관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았다. 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른 한 2살, 3살에 1억을 모았다. 그러면 난 누가 봐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냐? 나랑 비슷한 나이에 1억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왜냐? 일반 보통 사람이 1억까지 모으려면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모을 수가 없어요. 보통 1억 이상 돈을 모으신 분들 보면 돈을 아예 안 썼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썼어요. 예. 아니 돈을 모으더라도 무한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지만 일단 뭐 큰 돈 나가는 것들은 안 썼겠지.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는 돈 못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초년생이 월급 받아봐야 큰 돈 안 됩니다. 월급 얼마 안 돼. 한 2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에서 220. 그럼 100만원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00에서 한 120만 쓰고 나머지 모아야겠지. 물론 부모님 집에 살면 좀 모으기 편해.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님 집에 부모님 같이 살면서 뭐 돈을 모은다고 하면 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집에 살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대신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용돈을 드려야겠죠. 생활비 같은 건. 근데 자취하는 분들은 좀 빡세겠네. 자취하는 분들은. 자취하는 분들은 이제 의식주에 들어간 비용을 다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남들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여행 같은 것들. 뭐 여행 갈 수 있는데 여행을 자주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자는 특히 자동차. 예. 뭐 자동차 갖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보통 샤이보이님 나이 때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진짜 많아요. 샤이보이님도 그런 거 있죠. 대학교 생활하면 대학교 직전 차를 보면서 야 멋지다. 야 우리 학교에 이거 이런 차 모는 사람 있다고? 야 아니면 같은 또래 이제 친구들이 차 몰고 다니면 야 얘네들 집 잘 사나? 아 나도 저 차 몰고 싶은데 나도 차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봅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요즘에 대학생들도 카푸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샤이보이님 아마 다니는 대학교에도 카푸어가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금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 살지 않는 이상은
차를 못 줘요. 그럼 어디서 차를 뽑았겠어? 뭐 할부로 차를 뽑았겠지. 부모형 자취비용 아끼려고 회사 내 기숙사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료 중 꼰대나 진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진상이나 꼰대 없으면 축복받은 직장이죠. 근데 그런 꼰대나 진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 기숙사에 꼰대 진상들이 많아. 기숙사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세민이 회사 기숙사가 왜 있겠습니까? 보통 기숙사는 보통 왜 있냐면 그 회사가 먼 데 있다는 거야. 시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숙사가 시내에 있는 회사인데, 예, 시내에 있는 회사인데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보통 시 외곽에 있습니다. 예, 빼박 펜트죠, 여러분. 빼박 캔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겠어? 타지에서 온 사람도 많겠지. 보통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타지 사람이에요. 그 영구지 사람이 아니죠. 그냥 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 외로워요. 일단 이제 고향이 그리워. 어떤 누구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집에 오면 할 게 없어요. 인프라도 없고 보통 이런 공장 같은 데 사는 기숙사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돈만 벌지. 그럼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기숙사 와가지고 어디 마트 들려가지고 소주하고 이제 안주거리 사가지고 그거 먹고 혼자 먹으면 또 적적하잖아.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형님 저 그 장 봤는데 같이 술 한잔 하시지? 하면 또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어? 외로우니까 술도 잘 들어가. 그러면 돈변 사는 입장에서 같이 먹다 보면 하루 먹잖아. 내일 또 먹게 돼. 그러면 또 술 먹고 서로 이제 또 주사 부리고 막 안 씻고 막 어지러 놓고 자고 막 이런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보통 방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예. 보통 그래요. 보통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350에서 400 벌기는 부지런하면 쉬웠어요. 근데 올해부터 대부분 근로자들 300 벌기 진짜 힘들어요. 요즘 현장에서 안 뛰고 방구석에만 통계내는 수치가 참 그러네. 일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 올 300 벌어도 다행이다 생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말은 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이 아니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00 버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노가다 가도 300은 벌 수 있어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아니 평택 가서 일하던가 평택 가면 5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말 했단 말이야. 평택에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평택에 일자리 많이 없고 이제 건설 쪽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300 버는 게 많이 힘들죠. 예. 배달도 요즘에는 300 버는 게 많이 힘들죠. 그전에는 막 배달 가지고 500 번다 600 번다 아니면 이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배달로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뭐 그렇게 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요즘 배달 가지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난 300도 힘들다, 뭐 최저 시급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일단 배달 콜이 감소했고 배달 단가가 낮다 보니까 왜냐면 라이더가 많으니까 이게 예.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원칙이거든요. 배달 단가가 높으려면 배달 콜은 많은데 배달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 때는 왜 배달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코로나 때는 배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단가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좀 배달 재미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지금 배달 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이더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모두 기본적으로 생산직은 이제 교대 근무하고 잔업특근이 다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이제 빨간달 일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잔업 없는 공장도 있고 주말에 쉬는 공장도 많아요. 그러면 월급이 팍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교대 공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토요일도 근무하고 뭐 잔업도 있는데 야간 근무도 있고 그런데 뭐 주간 야간 잔업 다 없애버리고 뭐 빨간달 다 쉬어버리고 특근 같은 거 안 하면요 월급이 반토막 나요. 반토막 거의 반토막 나. 예. 여러분 현대자동차 아시죠? 현대자동차 울산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잔뜩 다 없애버리면요. 세금 떼고 300 안 됩니다. 300캣도 없습니다, 이거. 예. 사람들이 뭐 현대기아면 신입직장이다 뭐 돈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약간 성과급 때문에 많이 불려진 것도 있어. 예. 성과급 때문에. 평달에는 엄청 많이 번다 볼 수 없어요. 엄청 많이 번다고. 이건 뭐 하는 거저님 잘 아시겠죠. 특히나 라인마다 이제 잔특이 다르거든요. 잔업이나 특근이 이렇게 막 몰려있는 그런 라인도 있고 없는 라인도 있어요. 이게. 보풀복이 심하거든요. 생산직은. 근데 막 경기가 안 좋아서 내 라인에 이제 뭐 토요일 근무 없고 빨간 날 다 쉬고 찬업 안 한다. 그럼 월급이 한 200만원 중반대까지 내려가 이게. 정말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그러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예, 일을 많이 해야 돼. 노가다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전업특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세금 떼고 300 버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 말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300도 못 버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 벌어 다행이라는 얘기는 300도 못 버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쿠팡도 이제 한 달 내도록 출근하면 한 달 내도록 있잖아요. 출근하면 300 벌 수 있거든요. 세금 때문에 300 벌 수 있지만 지금 쿠팡도 보면 일일 이렇게 내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300 이상 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큰 돈 모으기 많이 힘드니까 버는 돈 관리 잘하세요. 버는 돈 관리 잘하셔야 돼. 아무튼 올해부터는 돈이 궁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게 경기가 좋을 때 어떻게 취업하시고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벌 때 많이 모으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때 그 말 안 들은 거야? 아무튼 앞으로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 잘하시고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준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